2020년 세금 보고서죠. 2019년도 세금 보고, 2020년에 세금 보고하는, 2020년 4월달에 세금 보고하는 2019년도 소득신고서 두 번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까지를 설명했었죠. 11번 라인까지. 11번에서 텍스 오브 인컴을 계산해서 여러 기준으로 이제 소득 수요를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죠. 근데 8814 같은 걸 작성했으면 체크하라는 건데 8814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8814. 자녀가 번 돈은 원래 자녀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자녀가 내 디펜던트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자녀가 내 세금 보고에 디펜던트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 디펜던트가 번 돈은 따로 디펜던트 템포를 작성해서 따로 세금 보고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소득은 조인트 리턴 했을 때, 매일당 조인트 하게 했을 때 두 부의 소득만 합해서 쓰는 거지 자식의 소득은 합해서 보고하는 게 아닌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폼 8814를 작성해서 자식의 이자하고 디비던을 부모 세금보에 같이 합해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코션에 보니까 그런 별 안 좋다고 돼 있어요, 사실은. 자식이 따로 세금 보고하면은 그래 세금이 적을 수 있다. 이 파일 자식이 따로 세금 보고하면 적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원하면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죠. 자식이 번 돈을 이자나 배당 같은 것, 주로 투자 소득만 있었을 때예요. 그것을 부모 세금 보고에 같이 합해서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자 인컴하고 디바전이 속돼 있죠. 디비던, 캐피탈 게인 디스트리뷰션, 디비던에는 뭐 알라스카 펀드 디비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교재에서 그런 것들만 있었을 때요. 그것도 금액이 11,000불 안 됐을 때만 해당돼요. 그런 디테일한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자식의 번 돈도 부모 세금과 같이 합해서 이제 세금을 더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497은 뭐냐? 497이 이것도 좀 볼게요. 네. Tax on lump sum distribution, 연금 탐욕을 때 이야기해요. From qualified plan이라고 했죠. 보험회 같은 연금 탐욕을 때 럼썸으로 일시불로 타먹었다고. 예를 들어서 뭐 나눠 타먹을 수도 있는데 일시불로 한 5만 불, 10만 불 타먹었으면 20만 불 타먹었다는 거. 많이 타먹으면 세율이 확 높아지겠죠.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그래서 이 폼을 이용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어요. 캡트기너 선택해서 20% 낸다든가 10year tax 옵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10year tax 옵션은 연도가 어디 써 있을 겁니다. 1936년 이전생만 했다는 게 있어지네요. 1936년 이전생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1936년 이전 출생자라면은 이 401k 같은 회사임금에서 럼썸으로 받았을 때 그 금액을 10년으로 납니다. 10으로 나눠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1986년 세율을 적용을 해요. 1986년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다시 10을 다시 곱하는 거예요. 그런 10year tax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10으로 나눴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 안 되죠. 그에 대한 적용 세율이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낮았겠죠. 그걸 그냥 10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훨씬 적어졌을 거라고 그런 혜택을 주는 겁니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절대의 포뮬라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걸 선택할 때 바로 이 497을 작성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 소득까지 합해서 여기다 쓰는 거죠. 12A에다가. 그리고 또 B번에 12B에 add, 스케줄 2의 3를 이 12A에다 add해서 토를 여기다 갖다 쓰랍니다. 스케줄 2의 라인 3, 스케줄 2의 라인 3, 스케줄 2의 라인 3가 이거죠.
얼스 미니멈 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원래 부자들 상대로 한 세금인데, 우리 교재 41가에도 배우게 돼요. 또 소득 이렇게 높은 사람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절대의 방법을 통해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하게 합니다. 그래서 레귤라 텍스가 이 세금이 더 나왔을 때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다.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그 AMT를 내는 겁니다. AMT, Ultimate Tax. 이 폼도 한번 볼게요. 폼도 폼 625이라는 폼을 통해서 이 Ultimate Tax를 계산한다. 그 세금하고 또 스케줄 2에 하나 세금 되어 있죠. Excess Advance Premium Tax Credit Repayment. 이것은 오버마케어 보험을 들었다가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 토해내는 세금입니다. 폼 896이라는 폼을 통해서 그것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버마케어 부분을 들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109A라는 폼이 날라와요. 109A에 보험료 얼마 보조받았고 자기가 낸 보험료가 얼마고 그런 게 다 써있다고. 그것을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정산해가지고 보험들 당시에 내가 소득이 얼마나 됐더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런다고. 소득이 적으면 많이 나오고 소득이 많다고 그러면 보조금이 적게 나왔겠죠. 처음 보험 당시에 보조금이 얼마라고 예상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소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보다 소득이 더 많아졌다. 그럼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럼 토해내야 될 거고 반대로 실제보다 소득이 너무 적더라. 실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소득이 너무 적더라. 보조를 덜 받았고 추가로 더 보조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계산하게 됩니다. 26분에서 이게 보조를 덜 받았을 때, 덜 받아봤을 때 넷 프리미엄 크레딧 행태로 돈을 타먹는 거고요. 29번 계산해보니까 너무 많이 보조를 받았더라. Excess Advance Premium 크레딧 리페이먼트 하는 걸로 우리가 받은 아까 스케줄 2에서 토해내는 거라고. 스케줄 2에 라인 2라고 써있죠. 스케줄 2에 라인 2에서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이런 1번과 2번 합해서 낼 세금으로 추가로 레귤라 텍스에 더 내야 될 세금으로 우리가 기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라인 3를 갖다 더 애들 하는 거죠. C1A 레귤라 텍스랑 그래서 C1B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13번 텍스에서 빼주는 것을 크레딧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하고 크레딧 포 아더 디펜던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크레딧은 어디서 배웠던 거냐? 위에서 바로 여기서 설명하면서 부양가족에 해당되면은 언더 17 자녀면은 2,000불씩 크레딧 받는다 했고 그 밖에 디펜던트면은 500불씩 크레딧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2,000불 크레딧 받든지 500불 크레딧 받든지 한다고.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써지는 거죠. 13번에. 이 크레딧에다가 13번 B를 보면은 스케줄 3의 라인 7도 애드해서 그러니까 또 13번 A랑 다 같이 토를 내서 13번 B에 쓰라고 그랬어요. 스케줄 3의 라인 7이 됩니다. 이게 스케줄 3인데 라인 7 이거죠. 1번부터 6번까지 합한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크레딧인데 non-refundable 크레딧이라는 것을 또 설명하겠지만은 리펀드 안 해주는 크레딧. 이 크레딧이 세금보다 많아도 안 돌려주는 크레딧. 세금에서 크레딧을 빼줘. 근데 뺄 때 이 크레딧이 세금보다 더 많아요.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마이너스는 안 돌려준다는 얘기죠. 이게 non-refundable 크레딧이에요. 그런 크레딧이 foreign tax 크레딧. 내가 한국 나가서 일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
근데 한국에도 세금 냈겠죠? 근데 또 미국에다 세금 보해야만 된다고. 내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때 미국에다 세금 보할 때 한국에다 냈던 세금을 크레딧 받는 것이 이 포린 텍스 크레딧이고. 그리고 2번은 쉽게 말해서 맞벌이한 부부들이 자녀들 타가서 맡겼을 때 맡긴 비용을 크레딧 받는다. 3번은 에듀케이션 크레딧, 교육비에 대해서 크레딧 받고, 4번은 IRA라든가 개인 퇴직연금, 보험K 같은 연금 가입했을 때 그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가입한 금액, 컨트리뷰션 금액에 대해서 크레딧 줍니다. 최고 4,000불까지도 크레딧 받아요. 레지덴셜 에너지 크레딧, 집에 뭐 태양열 시설, 난방 시설 했던 그 시설 비용에 대한 크레딧, 그리고 봄 3,800, 각종 사업 관련 크레딧이 3,800이 제목이 General Business 크레딧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크레딧이고, 이 크레딧이 많은 종류의 크레딧에 직계표에 해당되는 3,800인데 뒤로 가보면은 어떤 종류의 크레딧이냐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사업 관련된 크레딧들이 이 많은 사업 관련 크레딧 각각 폼들이 또 다 있죠. 각종 사업 관련 크레딧들이 주어지는데 이 크레딧의 직계표죠. 3,800. 그 크레딧을 여기서 클레임한다고요. 템포리에 페이지 3 3,800. 8801은 뭐냐? 8801 볼게요. 8801은 지금 제목을 좀 볼게요. 올라가서 크레딧 포 프라이어 미니멈 텍스, 미니멈 텍스에 대한 크레딧인데 미니멈 텍스가 아까 바로 이 폼 6251에 이야기했던 얼튼 미니멈 텍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미니멈 텍스를 냈던 것을 크레딧 받게 됩니다. 전부 다 크레딧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폼을 통해서 계산해서 크레딧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쭉 내려가 볼게요. 16번에서 6251 아까 이 얼튼 크레딧 계산 폼이었죠. 그 크레딧 숫자 가져와서 어떤 일정 계산을 통해 가지고 미니멈 텍스 크레딧이라는 거 받게 된다. 이런 것들 다 더해서 일본부터 중점을 합해서 13번의 B에다 쓰라고 했죠. non-refund 크레딧이죠. 13번의 B, 13번 B에다 집어넣어서 그리고 또 13번 A도 더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브젝트 12B를 13번 12B에서 13번 B를 빼래요. 12B가 전체 세금이었죠. A랑 B 합한 전체 세금이었고 거기에서 이 13번 B, 이 차일드 크레딧, 그리고 아더 디펜드 크레딧, 그리고 아까 스케일 3에서 봤던 non-refund 크레딧 다 합해서 합한 것을 빼라는 거죠. 12B에서. 그래서 if 그것이 제로와 less, 그럼 제로로 써라. 의미가 잘 생각해 보시면 즉 이 12 여기에서 13번 B 여기를 빼가지고 만약에 0 이하면 즉 13번 이 라인이 13번 이 라인이 12번 이 라인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제로라고 쓰라는 얘기라고요. 그게 바로 non-refund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쓰면 이 크레딧 13번의 크레딧이 많아도 13B의 크레딧이 많아도 세금까지만 12번에 나온 세금까지만 까고 만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돌려주고 그냥 제로로 쓴다는 얘기죠. 그게 non-refund 의미입니다. 따라서 13번 A는 child credit, credit for other dependent
그리고 스케줄 3의 라인 7에 있는 크레딧들, 스케줄 3의 라인 3에 있는 크레딧들 전부 다 non refundable이라고 세금까지는 까고 많은 크레딧들이라는 얘기예요. 시험 목표상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refund 크레딧도 있거든요, 사실. 야, 그런 다음에 15분에 또 other tax를 더하죠. other tax는 스케일 2의 라인 10소래요. 스케일 2의 라인 10. 스케일 2의 라인 10은 이것들이죠. 4번부터 9번까지 합한 것들입니다. 4번은 self-implement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예요. 이 스케줄 S에서 계산하게 되는데 스케줄 S의 self-implement tax라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장사에서 번 돈, 주로 이제 스케일 C가 개인 사업에서 번 돈이거든요. 주로 개인 사업에서 번 돈, 농사짐소득 그런 것들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15.3%의 세금을 셀프 인플루먼 텍스라는 걸로 내게 된다.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입니다. 사회보장세 왜 내죠? 나중에 연금 탐목해서 내는 거죠. 그리고 5번의 아더 텍스 중에 언리포드 소식 메디컬 텍스 두 가지가 뭐냐면은 4197, 4237, 4237 이게 뭐냐면요. 종업원들이 회사 팁을 보고 안 했어요. 그 보고하는 팁에 대해서 소셜시큐텍스, 메디컬 텍스는 내야 된다. 물론 우리 교재 가서 그 내용을 배웁니다. 자세히. 봄 4137에서 세금 보고 세금 계산을 하여 이렇게 다 배우게 됩니다. 팁 얼로케이션 했던 것에서 보관한 팁을 회사에서 얼로케이션 시킨다. 그러면서 내린 소셜 메디컬 텍스를 내야 되는데 그 계산범위 4137이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봄이 또 하나 있었죠. 봄 8919 이것도 소셜 메디컬 텍스 내는 봄이에요. 8919를 좀 또 보면요. 그거죠. 언제 파일 하느냐. 내가 어떤 회사에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인디펜트 컨트랙도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띄워줬어요. 그러면 스스로 소셜 메디컬 텍스를 스스로 계산해서 내라는 거죠. 그 봄이 8929고요. 또 6번은 IRA 관련해서 연금 관련해서 뭐 벌금성으로 내야 될 세금들이 있어요. IRA를 너무 빨리 타먹었다 10%가 붙고요. 뭐, 뭐 초과 납입을 했다든가 그러면 또 6% 페널티가 붙고 뭐 그런 페널티 등의 세금들이 6번이고 또 하우스홀드 인프로이도 종업원이나 마찬가지 스케줄 H라는 걸 통해서 하우스홀드 인프로이한테 세금 뗄 거 다 떼야 되는데요. 바로 입법이죠. 하우스홀드 인프루먼트 집주인이 하우스 인프를 구현했다고 가정부 운영하거나 베이비시터 운영하거나 그때 보면은 밑에 내려가 보면요. 소시테크 12.3% 낸다. 물론 가정부한테 하우스 인프한테 6.2% 떼고 집주인이 6.2% 부담하는 거예요. 메디텍스도 하우스 인프한테 1.4% 떼고 집주인이 1.4% 부담하고 그 세금들을 이 스케줄 H에다 계산해서 스케줄 H에 계산해서 우리 템포리 세금 보고할 때 같이 내야 된다고 소득세랑 그리고 7번 B는 버스타임 홈바이 크레딧 리페먼트라 해서 2008년하고 9년 2008년도에 경기가 나빴었죠. 그때
첫 번째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7,500불을 크레딧을 줬었어요. 근데 그 7,500 크레딧을 15년에 걸쳐서 7,500불 15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거니까 1년에 500불씩 나눠서 다시 리페먼트 갚도록 돼 있다고. 지금도 아직도 갚아가겠죠? 500불씩 갚아가는 거다. 매년 500불씩 다시 갚는 거라고. 크레딧 7,500 받았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8번에 이런 또 다른 세금도 있죠. 8959. 8959가 뭡니까? 8959가 어디셔널 메디케어 텍스라 해서 소득이 이건 넘는 사람들 추가로 0.9%의 메디컬 텍스를 더 냅니다. 원래 메디컬 텍스는 1.45%라고. 근데 0.9%를 추가로 더 내는 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 이 오바마 케어 만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새로운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8960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케어를 만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만든 새로운 세금입니다. 8960이 있죠. Net Invest Income. 이것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소득도 많고 Net Invest Income인 사람들. 부자들한테 걷는 거죠. 그 사람들 추가로 세금을 3.8% Net Invest Income에 대해서 무조건 Net Invest Income에 대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20만 불 넘는 25만 불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Net Invest Income 있었을 때 3.8% 추가로 더 내는 세금. 이 두 가지 세금이 오바마 케어 때문에 만든 재원 마련에서 만든 세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만든 세금이다. 그리고 9번에 섹션 965 세금이라는 것은 외국 코퍼레이션에 투자했다가 번 돈이 있었을 때 그 번 돈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8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 세금이고. 그런 세금을 다 합해서 아더 텍스죠. 그 10번을 템포리의 15번에다 갖다 쓰라고 그랬죠. 템포리의 15번에다 갖다 썼습니다. 아더 텍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6번이 토를 텍스가 나왔죠. 14번하고 15번 합한 거. 다시 14번은 이런 12번에 계산된 세금에서 넌 리펀드 크레딧 뺀 나머지가 14번이죠. 14번하고 아더 텍스에서 토를 텍스가 나오죠. 그 토를 텍스에서 이제 17번 패드링 컨택 유로울드 W2 월급 받으면 소득세 원천 됐던 거죠. 이게 월급 명세서죠. 월급 받았을 때 2번 박스에 있는 숫자 패드링 컨택 유도했던 소득세 원천 됐던 것을 바로 템포리에서 공개받는 거죠. 17번에서. 그리고 18번 그 밖에 페이먼트 그리고 리펀더블 크레딧 리펀드 크레딧 크레딧을 리펀드 해주기 위해서 아예 낸 것처럼 페이먼트랑 같은 라인에 써놨다고. 이 페이먼트가 많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더 페이먼트 앤 리펀드 크레딧 이게 쭉 나열된 것이 바로 리펀드 크레딧들이에요. 언빙건 크레딧 어디셔널 차트 크레딧 어메리칸 오픈 크레딧 그런 등등이. 그리고 또 스케일 3에 또 리펀드 크레딧이 더 있죠. 스케일 3에 보면 리펀드 크레딧이 더 나와 있다. 밑에 리펀드 크레딧. 리펀드 크레딧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언빙건 크레딧인데요. 가난한 근로자에게 나라에서 크레딧은 햄프로 돈을 주는 거예요. 리펀드 그러니까 돌려준다고요. 세금이 없어도 주는 거예요. 이 크레딧은 테이블 보고 찾는 거예요. 테이블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식이 없을 때도 주고 3명까지 메리타임 조인트 역시 자녀 없을 때 3명까지 해서 그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 쭉 금액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역시 헤드 오브 하우스홀딩 경우 자식이 3명 있는 경우나 메리타임 조인트는 경우 자녀가 3명 있는 경우나 금액이 같죠. 자녀에 따라서 크레딧 금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쭉 소득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음 페이지도 계속 보면요. 금액이 늘어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죠. 이쪽도 같이 같은 금액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또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가 얼마가 맥시멈 되느냐. 소득이 14,550불 이상이면은 6,557불을 맥시멈 크레딧 받아요. 그러다가 어디 가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요. 얼마큼 가면 줄어들냐? 예, 소득이 24,850불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쭉 계속 줄어들다가 또 소득이 일정 금액 되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한 4만 불 넘다. 이제 줄기 시작하고 벌써 자녀가 없으면 몇 명 안 되면 벌써 줄어들었고. 네, 줄어들다가 소득이 한 55,950이다. 제로. 예. 이렇게 어닝 크레딧이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크레딧을 바로 여기서 계산하는 거죠. 언딩 크레딧으로 어디셔널 차일드 크레딧이라는 것은 위에서 차일드 크레딧 한 자녀당 2,000불씩 크레딧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넌리펀더블이거든요. 세금까지만 까고 말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자녀가 없어도 세금이 없어도 혜택을 못 받았을 때 일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어디셔널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으로 한 자녀당 1,400까지 크레딧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배우죠. 기여제 34가지 배울 거라고요. 차일드 텍스 크레딧 배우고 어디셔널 텍스 크레딧 배우고 1,400까지 크레딧 받는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C번은 Educational American Opportunity Credit, Education Credit, 교육비 크레딧이거든요. 이 크레딧은 다른 교육비 크레딧도 있지만 이 크레딧은 일부 리펀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더 리펀드 크레딧 스케일 3에 더 나와야 되거든요. 스케일 3에 이렇게 더 나와야 되어 있습니다. 이 크레딧들을 다른 아더 페이먼트랑 합해서 14분을 다 더해요. 아더 페이먼트에 에스티메이티드 페이먼트에서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리 중간에다 간 거예요. 이건 4번 미리 쪼개내거든요. 그리고 레프렌텍 크레딧 이것은 보조를 덜 받아가지고 오버워크에 보험 들었다가 보조금을 덜 받아서 연말에 보조금 형태로 크레딧 형태로 보조를 더 받는 거고요. 그리고 연장하면서 세금 보고 연장도 하죠. 연장할 때 냈던 세금. 뭐 그런 것들을 더 냈던 세금으로 해준다. 그리고 리펀드 크레딧들 다 더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 숫자를 펜꼬리에 여기다 집어넣는다. 13번에 13번 뒤에 18번 뒤에 그래서 다 더한 것들이 바로 토tal payment and refund credit이죠. 여기까지 18번 다 더한 것이 total other payment refund credit. 그래서 17번, 19번에 가니까 이 17원 배드 인컴 텍스 원증세 했던 거랑 다 더한 거죠. 18번 1을 다 더한 것이 토럴 페먼트. 이 토럴 페먼트하고 세금하고 비교하겠죠. 16번하고. 16번 토럴 텍스랑 토럴 페먼트 비교해서 너무 많이 했으면 오버페이 했으니까 리푼드 해주고 자동이체로 받으려면 은행 인포메이션 쓰는 거고. 그런데 덜 냈더라. 16번하고 19번을 비교해서 19번이 적더라. 낸 게 적더라. 그럼 더 내야 되는 거죠. 더 내는 것이 23번 라인. 그리고 밑에 서르파이 디즈니 뭐 연락할 사람이에요. 연락할 사람 있으면 이 사람 쓰고 그러면 이 사람 예스 체크하고 이 사람 이름 전화번호 써주면 국세청 물어볼 말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먼저 알려주는 전화해서 물어보고 납세자 사인하고 작성자가 돈 받은 작성자가 사인하죠. 페이드 돈 받은 사람은
작성자로서 사인하는 거예요. 이 작성자가 이 서드파리 역할을 해주려고 합니다. 체크. 이 역할을, 서드파리 역할을 작성자가 하려고 합니다. 회계사가 전화를 받아도 국세청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 회계사가 자영업자면 또 회계사 사무실 자영업자면 체크.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세청에서 이 번호를 부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덴티티 프로세싱 핀 넘버라 해서 그거 받은 사람 이걸 반드시 입력해야만이 세금 보고가 프로세싱이 됩니다. 신분 등록을 막기 위해서 이 번호를 추가로 줍니다. 소셜 넘버만 가지고는 세금 보고 프로세싱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소셜 넘버, 남은 소셜 넘버 가지고 미리 세금 보고 해버리고 돈 타먹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나도 이 핀 넘버를 달라면 줍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주는데 그 번호 있는 사람들은 그 번호하고 소셜 번호하고 매칭이 돼야 소셜 세금 보고 프로세싱이 된다. 있는데도 입력을 안 했다 프로세싱이 안 되고요. 또 어떤 특정 지역의 IRS 컴퓨터가 해킹돼가지고 그 지역에 소셜 넘버가 다 빠져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핀 넘버도 준 적이 있었어요. 있는 사람들은 입력을 하라고. IPP라고 합니다. 약간 IPP. 여기까지 템플을 설명했고요. 우리 세무사 시험을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세무사 시험이 특히 파트 1이 개인 소수의 신고서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이란 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금 보고 작성하는 법, 세금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세법이죠. 그것을 도구한 게 세금부 양식이기 때문에 비록 시험에는 폼 작성하라고 시험에 안 나오지만 앞으로 파트한 개인 소수를 공부하면서 이 개인 소수의 신고서를 알아야만이 그림이 그려진다. 뭐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세무사 시험 공부, 특히 파트 문제 기본이 이 템포리 폼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공부가 이해가 쉽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나무부터 그려야 되잖아요. 잎사귀부터 공부하라고 엽록체부터 공부하고 그러면 힘들었잖아요. 모양을 잡고 가지를 잡고 그 다음에 낙엽을 그리고 차근차근 살을 붙여가야죠. 큰 가지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큰 벽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머릿속에 꽉 잡혀 있어야 공부에 틀이 잡히고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2019년도 세금 보고서인데 2019년도 세금 보고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달까지 시험 볼 때 이 2019년 세법을 기준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위해서 2019년도 세금 보고서 양식을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원봉조대 세무사 시험 준비반이고요. 저희 연락을 하시려면 카톡이 편하죠. 카톡은 EATax, 아이디가 EATAX, EA가 세무사 약자고 텍스 세금, EATax, 이게 카톡 아이디입니다.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즉시 거의 순간적으로 몇 초 안에 답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